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이번 주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서머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eaching Speaking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첫 번째 타이틀은 이제 Oral Communication Skills and Pedagogical Research라고 과거 이제 연구, 그 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Oral Communication Skills, 이 구두 능력과 관련해서는, 구두 그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나? 첫 번째가 conversational discourse. 우리가 담화로서의 어떤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그 speaking,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왔는데, do you speak English라는 것은 실제로 너는 영어 회화를 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그 언어로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서 우리가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Two types of conversation이 있는데, 이거는 리스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는 정보 전달을 기반으로 하는 transactional speech가 있다고 했고요. 하나는 interactional이라고 하는 그 서로 이제 emotional하고 좀 약간 relationship을 따지는 그런 conversation이 있다고 했어요. 그 둘 다 이제 다이얼로그 혹은 그 이상에 속하는 내용들이고, 큰 차이는 하나는 정보 전달성이 강하고 하나는 서로의 관계 형성을 위한 일단 캐주얼한 그런 conversation을 말한다. 두 타입으로 나눠서 봤고요. Teaching conversation 중에서도 conversation routine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루틴이라는 거는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컨버세이션을 할 때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예를 들어서 topic nomination, 첫 번째로 이제 대화의 주제가 암묵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고, 그러다가 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고, 근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턴 테이킹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맞다 근데 하면서 인터럽션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얘기하자 하고 터미네이션이 일어난다. 이 하나의 절차가 쭉 이어지는 것으로서 컨버세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문화의 맥락에 맞는 패턴과 방식이 있다. 그리고 그냥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적절하게 그 플로우에 맞게 이야기에 치고 빠지고 그걸 얼마나 잘하는가도 이 말을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그것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는요, 어떻게요? 그래서 정확한 거, grammatically accurate 한 거 말고요, grammatically correct 한 거 말고요, 그 사회 문화에서 적절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사회 문화. 자, socio, cultural 같은 팩터인데 우리가 그거를 사회 언어학적인 요소라고 하거든요. socio linguistically. 사회 언어학적으로 적절해야 되고, styles of speech, 그 말하는 것의 스타일도 존중을 해야 되고, non-verbal communication, 손짓 발짓도 혹은 얼굴 표정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고, conversational routines, 아까 이야기한 이 conversation의 어떤 루틴 같은 것도 존중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지 영어를 소위 말해서 잘하는 것이지, 문법만 잘 안다고 해서, 단어만 잘 안다고 해서 언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뭐 이런 것도 수업 중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2번이에요. Teaching pronunciation. 그래서 pronunciation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제가 얘기했지만 스피킹에 있어서 하나의 형태적인 요소, 폼적인 요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pronunciation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굉장히 legitimate하다고 했죠. Yes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가르쳐지는 것이 중요함을 반영한 것인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합법적인가, 좀 받아들일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사소통 중심 수업에서 그런 거를 이제 이후에 또 하게 될 겁니다. 3번이에요. accuracy하고 fluency,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accuracy는 정확성, 문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fluency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서
내용상 뭔가가 유창하다, 플루언시는 오히려 속도에 대한 이야기로서 유창하다, 유창하지 않다라는 것에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유창해는 지고 그 미닝에 포커스해서 얘기하다 보면 유창성은 가질 수 있으나 너무 빨리 이야기하다 보면 accuracy가 좀 망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너무 깊게 심사숙고해서 생각한다, 문법에 안 틀리려고 그러면 플루언시가 좀 저해를 받을 수 있다. 두 개는 약간 반비례적인 관계에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hile 이게 may in many communicative language courses be an initial goal. 자, accuracy가 initial goal이겠어요? fluency가 initial goal이겠어요? communicative language course에서 당연히 fluency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fluency라고 적어볼게요. 뭐가 is achieved to some extent by allowing students to focus on the linguistic elements. 네,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accuracy도 잃으면 안 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accuracy도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요소는 아니다. 이후에는 두 개를 어떻게 접목시켜 가르칠지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message oriented, use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meaning이나 message oriented. meaning 해도 되고 message라고 적을까요? 반대로 이제 사용법, 어떤 규칙에 대한 거, 그거는 language oriented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게 accuracy에 대한, 앞에 있는 게 이제 fluency에 대한 내용일 거고요. 뒤에 있는 게 accuracy에 포커스된 내용일 겁니다. Current language teaching approaches는요, 당연히 meaning이, message가 language, linguistic component보다 priority를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 language oriented component가, language oriented aspect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같이 챙겨가야 될 요소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TBLT, Task-Based Language Teaching 같은 것이 허용되는, 그것이 widely accepted 되는 이런 형국에서는 그 accuracy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업을 디자인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어떻게 하는 것이 위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accuracy를 건드리는 것이냐, 그건 이제 차후에 또 나온다 이 말입니다. Complexity varies according to cognitive operations, abstract thinking, quantity of information, negotiation of meaning, and time pressure. 이 모든 것이 complexity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accounting for A, F, and successful completion of a task. 그래서 뭐를 설명한다고 합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accuracy, fluency 겠죠?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그리고 fluency. 자, accuracy도 설명하고요, fluency도 설명하고요, 그리고 successful completion of a task까지 영향을 미친다. complexity가 높아지면 accuracy가 낮아질 수 있고, fluency가 낮아질 수 있고, completion of a task가 성공적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개가 complexity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5번이요, affective factors. Teacher's job은요, 이 emotion과 관련해서 providing the kind of warm, embracing climate that encourages students to speak. 예, 이제 되게 보듬어주는 그런 환경을 형성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6번이에요. interaction effect. interaction effect라는 거는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랑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의 proficiency가 상, 중, 하 중에 예를 들어 중이다. 상대방이 주는 영향에 따라서 내가 중인데도 오늘따라 말이 잘 되고 고급스럽게 어떤 날은 말이 되게 안 되고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Conversations are as participants engage in a process of negotiation of meaning. 자, collaboration이죠. collaboration. 그래서 여기는 conversations are collaborative. 정말 협조적으로 함께 해나가는 협력적인 활동이다. collaborative. C 빼고 collaborative 한 어떤 activity이고요. Crucial role of communication 어떻게 in learning to participate in conversational discourse. 자, communication strategies 되시겠어요. 어떤 전략 같은 거요. 어떻게 하면
더 이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다양한 전략들 이후에 우리가 수업에서 다룬 바가 있죠. 상대방에게 계속 뭐 확인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또 이해 뭐 non-verbal cue를 같이 쓰면서 이야기한다거나 제스처를 쓰면서 이야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스트래터지를 쓰면서 conversation, 커뮤니케이션 하면 더 잘 된다. 예, interlocutor effect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따라 말이 되게 잘 되네, 오늘따라 말이 되게 안 된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야기했고요. intelligibility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알아들으면 intelligible, 나의 언어가 intelligible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언어가 intelligible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intelligibility로 이렇게 yes, no 이렇게 하는 추세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액센트는 우리가 용인하면서 다 같이 액센트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지금의 트렌드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8번 Corpus-based data on spoken language를 보시면 corpora of spoken language가 현재 굉장히 방대하게 디지타이즈드 된 그 말뭉치가 방대하게 증가하고 있고 expansion of size and scope of corpora 이게 커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Our understanding of what people really say is informed by empirical evidence. Exposure to greater 어떤 거요? Authenticity죠. 어떤 이제 실질적으로 그 언어가 그렇게 쓰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기 쉬워졌어요. 실제로 찾아보면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검색이 되네. 그러면 그거는 authentic한 language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reater authenticity, 실제로 어떻게 그 나라에서 쓰이는지 많이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장점이 많아졌다. The notions of what is correct, acceptable, or appropriate are changing. 그리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acceptable하고 무엇이 이 phonologically 음성 그 발음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appropriate 한지 적절한지 그것에 대한 기준 또한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쓰이는 것이 검색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에비던스 우리가 얻을 수 있어서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그것이 맞다 틀렸다고 나와도 실제로 검색해보니 그 검색어가 많이 검출이 돼요. 그러면 교과서에는 틀렸다고 알려주는데 실제로 이렇게는 미국 사람이 쓰긴 쓰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authentic한 그런 real genuine한 language use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 되니까요. 9번이요. Genres of spoken language. 자, 이번에는 장르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피치를 할 때, 발표를 할 때, 친구랑 얘기할 때 서로 다 다른 장르죠. 그때는 다른 레지스터를 쓴다. 다른 어투나 다른 말투를 쓴다. 그 컨텍스트, 그 스피치, 말하기의 특화된 단어나 어떤 스타일의 말하기를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acceptability나 correctness varies by context or genres. 그 장르나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된다. 스타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타일에 관한 스타일을 학생들이 직접 알려주지 않아도 배울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그것도 중요한 연구의 흐름 중에 하나거든요. Small talk, discussion, narrative 다 다른 장르이고요. 따라서 여기서 사용되는 레지스터가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pedagogical research에서 어떻게 스피킹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가 그것에 대한 정리였고요. 다음은 이제 types of spoken language라고 15 챕터 이제 teaching listening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큰 구분은 모놀로그와 다이얼로그 그리고 planned와 unplanned speech, interpersonal 그리고 transactional speech로 구분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하셔야 하고 여전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What makes speaking difficult? 15 챕터에 역시나 있었고요. 같이 적용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또 하지 않아요. 마이크로와 매크로도 본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바텀업하고 탑다운은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마이크로, 매크로는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분류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types of classroom speaking performance 볼까요? Imitative, 그냥 하나, listen and repeat 그걸로 써.
교사를 흉내내는 말하기였죠. intensive는 위에 있는 것이 단어 수준, 구, phrase 수준이었다면 절 혹은 clause 그 수준이었다면 intensive는 조금 더 한 문장을 형성하게 되고 혹은 student initiation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문장 단위의 무언가 다 그렇지만 둘 다 공통점은 특정 단어나 특정 발음을 연습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responsive 같은 경우는 Q&A 중에 A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교사가 뭔가를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답을 transactional한 answer일 수도 있고 interpersonal한 answer일 수도 있고요. 자, transactional부터는 dialogue라고 부르는 한 문장 이상, 그러니까 한 턴 이상씩 계속 턴 테이킹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dialogue죠. 그래서 transactional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본다던가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본다던가 하는 것처럼 정보 전달성이 강한 다이얼로그를 transactional dialogue라고 하고 interpersonal은 교사랑 학생 간의 어떤 사교적인 관계 어제 뭐 했니 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런 것들 그런 다이얼로그를 interpersonal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extensive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제 중급 혹은 중상급 학생들이 혼자서 발표할 수 있고 길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거를 extensive speaking이라고 이야기했고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함께 이야기하는 다이얼로그의 형태였다면 이것은 모놀로그의 형태를 띈다라는 그런 그 범주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rinciples예요. 스피킹 스킬을 위한 교사의 어떤 행동을 그 수업을 짜면서 반드시 집중해야 하는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Focus on both.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Fluency 그리고 and accuracy가 되겠어요. depending on objectives. 그날의 수업 목표에 따라서 두 개를 잘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고요. Ascertain that the 어쩌고저쩌고 of your technique is appropriate.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티칭 기교를 부릴 때 너무 어렵지 않게 학생들의 입장을 존중하여서 학생들의 그거를 얘네들이 난이도 있게 받아들이겠다, 그렇지 않겠다, 그걸 존중해서 complexity를 잘 조정해 주라 라고 했습니다. Provide techniques that spark the interest of students.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 Encourage the use of authentic language in meaningful context. 어떻게 해요? 실제 쓰이는 언어라고 했잖아요. Authentic. 그렇죠? 다음이요. Provide appropriate. 틀린 거를 고쳐주는 거. 고쳐줘야지만 어떻게 해요? noticing이 상승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Capitalize on the natural link죠. 둘 사이를 따로 떼어 가르치지 말고 둘 사이를 연결을 지어서 integration 하나 적어볼까요? 스킬 인테그레이션을 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authentic한 방식의 스킬 유스이고 또한 이 하나의 스킬이 디벨롭하면서 다른 스킬을 같이 디벨로핑 시키는 reinforcement를 할 수 있다. 7번이요. Give students opportunities to initiate oral communication. 교사만 시작하지 말고 학생들도 시작할 수 있는, 말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며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speaking strategies입니다. 자, speaking strategies는 되게 많은 것들을 예시를 우리가 교재에서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교재에 몇 페이지죠? 제가 직접 찾아볼까요? 네, 358페이지를 보신다면 asking for clarification부터 using mime and non-verbal expressions to convey meaning 이런 것들까지 이거를 같이 쓰면 더욱더 효과적인 스피킹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양한 스피킹 전략들을 가르쳐서 더욱더 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교실에서 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런 거를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실패 없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Principles for Teaching Speaking Skills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Teaching Conversation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